이젠 하다하다 우리 잠자리까지 어머님한테 보고해? 당신 미쳤어? 보고라니. 물어보시길래 대답한 것뿐이야. 도대체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막말로 낳으라면 낳고 말라면 말고 무슨 짐승이냐고.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해? 최상의 난자를 뽑아낸다고 당신도 열흘 내내 주사바늘에 배 찔려봐. 뱃속에 피 고이고 복수가 차는 고통을 당신도 느껴보라고.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 결혼은 견고하고 완벽하게 세워진 성, 그 꼭대기층에 사는 전망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의사 남편, 의사 남편. 곧 태어날 건강한 아기, 여유롭고 부유한 일상,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설계된 한 여자의 덫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설계자들. 제목 대박. 제목 봐. 세다. 저는 수도권에 있는 약대를 나와 작은 약국을 꾸리며 살아가는 34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오, 약사시구나. 특별한 게 있다면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덕에 공부, 취직, 집 마련 모두 제가 스스로 해내왔던 점이죠. 이루고 싶은 건 거의 다 이뤄냈으니 이젠 저도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한숨 돌리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와, 대단하시다. 네, 매니저님. 지금 통화 되세요? 네. 현진 씨를 특별히 만나보고 싶다는 회원분이 계셔서요. 저를요? 네,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박찬수. 38살. 키 186? 와, 엄청 크네. 반포 거주, 피부과 전문의. 어머니 Y대학교 전직 교수. 와, 아이고, 무슨 스펙이 이렇게 빵빵해? 부담스럽게? 그래도 직접 한번 만나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매너도 좋고 성격도 정말 괜찮으신 분이시거든요. 백현진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찬수 씨 같은 분이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죄송해요.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서. 아니요. 솔직해서 좋네요. 제가 현진 씨를 꼭 뵙고 싶었던 건 예쁘고 아름다운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현진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읽어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제 이상형이 멋있는 여자거든요. 아유, 별로 대단진 않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서 기분 좋네요. 그럼 저도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지금부터 현진 씨 마음에 들려면 뭘 해야 돼요?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선 뭐든 하겠다는 말대로 그는 사귀는 내내 제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누구세요? 백현진 씨 댁이죠? 박찬수 씨가 보내서 왔어요. 뭐야? 찬수 씨가요? 어머. 가사 도우미.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도우미한테 다 맡기고 집에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쉬어. 그래도 뭘 이렇게까지. 고마워. 고맙기는 뭐든 다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진짜 감동이다. 알았어. 내일 봐. 저거 봐. 전화기 앉게 되지. 좋겠다, 기집애. 백현진 인생에 드디어 꽃이 피는 건가요? 찬수 씨는 진짜 다른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 그래서
언제쯤 결혼할 예정이야? 아직 가족들끼리 인사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야. 좋겠다. 어서 오세요. 소화제랑 드링크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요. 이거 먹고 가도 되죠? 네, 그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그 사람 집에 가게 됐죠. 그런데 엄마 나와 있었네. 내가 말한 백현진 씨.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소화제. 어머, 며칠 전 약국에 들른 손님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니 우연일까? 아님 일부러 찾아오셨던 건가? 야, 근데 저 손님 왜 자꾸 널 쳐다본대? 사실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네. 찬수가 워낙 칭찬을 많이 하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요. 아닙니다. 차로 50분이나 떨어진 거리를 일부러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러 왔다니 어떤 분일까? 나 혹시 말 실수한 건 없나? 진땀이 났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예쁘고 야무지네. 결혼이야 두 사람이 좋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결혼 준비는 나랑 같이 해요. 친정엄마 안 계시니까 여러모로 궁금할 게 많을 텐데 내가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드레스 고를 때. 설레지. 지금껏 입은 드레스 중에서 이게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짜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파이지 않았니? 시작이야. 그렇게 파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글쎄, 신부는 모름지기 우아하고 순결해 보여야 하는데 그 드레스는 좀 천박해 보인다고 할까? 천박이요? 어머, 웃으면서 상처 주신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천박해 보여, 찬수 씨?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내 눈에만 그런가? 그러니 찬수야? 다시 보니까 조금 야한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그런가? 아우, 너무 퍼펙트하다. 아유, 어떡하나. 아유, 이 뭐지, 1970년대 느낌. 아, 일부러 밉게 만들려고 막 그러는. 퍼펙트하다. 어떠니?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본식 드레스는 이걸로 결정할게요. 네. 식장부터 드레스, 신혼여행지,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너무 시어머니 입맛대로만 정해지는 거 아닌가 가끔 불만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죠.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건 결혼 첫날 꼭두 새벽부터였습니다. 첫날? 첫날 밤? 시어머님 꼭두 새벽에. 몇 시인데 전화가 오나? 새벽인데? 네, 어머니. 찬수 아직 안 일어났니? 네. 무슨 일이세요? 톡을 안 보길래 얼른 깨워라. 새벽 운동 갔다가 출근해야 되니까. 네. 현진아, 아침 식사는 가볍게 스프하고 리코타 치즈 얹은 샐러드랑 통밀식빵, 유정란으로 만든 계란 후라이 정도로 차려줘. 와, 뭐야. 찬수가 아침에는 한식을 안 먹거든. 네. 그리고 영양제도 챙겨줄래? 그러지 말고 종이 있니? 적어봐. 네, 불러주세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비타민 D, 오메가3, 미네랄, 비오틴. 네. 네, 들어가세요.
엄마가 좀 꼼꼼해서 그래. 그러려니 해. 그 나이 되시면 그런 낙으로 사시는 거니까. 그건 알지. 우리 결혼 준비할 때도 신혼집 벽지 하나 고르는데 한 달 넘게 알아보셨잖아. 아무튼 그래도 새벽 5시 반부터 전화해가지고 무슨 매뉴얼을 막 알려주시는데 내일부터는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전화 받아. 어? 통밀빵이랑 스프랑 샐러드는? 새벽부터 그걸 어떻게 차려. 있는 걸로 대충 먹자. 아이, 미리미리 좀 준비하라니까. 뭐 어려운 식단도 아닌데. 전화와? 설마 찍어서 엄마한테 보낸 거야? 보낸 것 같아. 네, 어머니. 현진아, 왜 일러준 대로 준비가 안 됐지? 너 장 안 봤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10분 넘도록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난 뒤 더 황당했던 건 내일부터는 잘 챙길게요. 네, 들어가세요. 아니 어머님한테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해? 너 뭐 먹냐고 물어보시니까 나 대답한 것뿐이야. 나 주스 좀 줘. 냉장고에 주스 못 꺼내 먹어? 여보, 나 이거 반숙 후라이 못 먹는데. 이거 완숙으로 좀 다시 해줄래? 당신이 좀 할래? 계란 깰 줄 몰라 나. 연애할 땐 몰랐는데 남편은 할 줄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스불 켜는 법도 은행 업무 보는 법도 모르는 이 남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었는데 남편의 오랜 친구들을 만나보니 이유를 알겠더군요. 야, 너 술 안 먹냐? 아직도 다이어트 해? 아, 뭔 소리야. 내일 아침 회의 있다니까. 아니, 난 또 니네 엄마가 너 아직도 다이어트 시킨 줄 알았지. 애가 군대 있을 때 애네 엄마가 군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군인들 저지방 식단으로 모두 바꿔달라고 건의사항을 넣은 엄마야. 얘네 엄마 진짜 골 때린다니까. 야, 그러는 지는 인턴 1년 차 때 엄마가 대신 나가서 사표내줬잖아. 야, 너 아직도 엄마가 아침마다 깨워주지? 얘가 30살 때까지 면허가 없었잖아, 알지? 야, 그건 내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야. 소위 말하는 대치동 키즈들의 그 사세. 서로를 마마보이 마마걸이라 놀렸지만 어째 부모의 백과 파워가 어디까지인지 과시하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리고 근데 제수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제 친구가 약대 출신 변호사인데 S대? K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요. 뭐지? 저 쿠팡기 저거 뭐지? 그럼 고등학교는? 일반고 나왔어요. 어디야? 청담? 대치?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수원에서. 야, 좀 그만해. 너네 무슨 갑자기 조사 나왔어? 아, 궁금하잖아. 장안의 화제였는데 박찬수가 과연 어떤 여자랑 결혼했나?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노선을 확 바꿨네. 어쩌다 저런 평범한 여자가 우리 세상에 들어왔을까? 궁금해하는 시선들이었죠. 제발 이것들아. 인생이 제일 재밌어요. 너 약사일 그만두고 로스쿨 준비하는 게 어때? 네? 너무 재단하려 그러네. 갑자기요? 약국 하나 가지고는 평생 먹고 살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럴 바엔 변호사 자격 취득해서 제약 전문 분야로 나가는 게 더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서요. 찬순의 병원 원장들 모임이든 대학 동창 모임이든 부인들끼리 모여서 다녀야 할 일도 많은데 남편이 피부과 원장이면 부인은 변호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원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생각해봐. 현진이는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왔어. 뭐야? 코피 터졌어? 나 진짜 눈알 빠질 것 같아. 법은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머리에 안 들어와. 적성에 안 맞는 게 어딨어. 다 맞춰가는 거지. 남의 일이라고. 얄미워 진짜. 나 진짜 하기 싫다.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당신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하는 데까지는 좀 해봐. 나중에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걸?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그래도 그때까진 며느리 잘 되란 큰 뜻이겠거니 맞춰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 인생은 점점 더 저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또 저건? 이게 뭐예요, 어머니? 거기 센터장이 나랑 대학 동문인데 이번 주말에 예약해뒀으니까 상담 받으러 가라고. 제가 왜 상담을 받아요? 이제 슬슬 자녀 계획 세워야지. 뭐 그렇긴 한데 시험관 센터를 왜... 찬순아이가 이제 38이고 현진이 너도 34이고 니들 신체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야지. 시험관 시술을 하란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는 난임인 부부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뭘 모르는 소리. 요즘에 자연 임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돈 있겠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닥터들이 있겠다. 뭐하러 고생스럽게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니? 그치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걸 채취해서 수정시켜야 최상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져.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하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자. 알았지? 시험관 시술 그거 당신이랑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실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저 남편 뭐? 왜 저래? 또 저러네. 나도 나이가 있고 당신도 내년이면 35이고 한 해가 지날수록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확 꺾이는 거 맞잖아. 그럼 당신도 하겠단 거야? 나는 2년 전에 내 거 냉동 보관해놨으니까. 진짜? 남자는 40세 이전에 보관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했어. 대박. 진짜 열심히들 진짜 산다. 설계대로 살았다. 설계대로. 결국 전 또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공부하랴 건강한 난자를 만들기 위해 몸 관리하랴 정신없이 달렸죠. 시험관 시술 때문에 몸과 마음은 점점 고달파지고 대체 내가 뭘 위해 이 고생을 하나? 이 길이 맞는 건가?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난자 채취를 하고 끙끙 앓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날 밤 걱정 마세요. 피임 잘 하고 있어요. 네. 걱정 마시라니까요. 네, 잘 알아서 하고 있어요. 이 무슨 와 말도 안 되는. 해계망식하니. 진짜로. 이젠 하다 우리 잠자리까지 어머님한테 보고해? 당신 미쳤어? 보고라니. 물어보시길래 대답한 것뿐이야. 도대체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막말로 낳으라면 낳고 말라면 말고 무슨 짐승이냐고.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해? 최상의 난자를 뽑아낸다고 당신도 열흘 내내 주사바늘에 배 찔려봐. 뱃속에 피 고이고 복수가 차는 고통을 당신도 느껴보라고.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남편과 크게 다투고 다신 시험관 시술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한 뒤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자연 임신. 임신 돼버렸나 보다. 그래서 네 계획이 뭐야? 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신했으면 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지 못하게 생긴 거라. 계획도 없이 임신했어? 짐승이니 네가? 어머님, 근본 없이 큰 게 티가 이런 식으로 나네. 어머.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니? 막무가내요? 내가 지금까지 너 시험관 시술 시키려고 쏟아 부은 돈이 얼마고 들인 정성이 얼만데 어떻게 내 노력을 이렇게 한 방에 우습게 만들 수가 있어?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그걸 못 참아서 다 된 걸 엎어뜨려? 그래, 젊은 혈기에 실수했다고 생각하마.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엄청 미친 X이네 저거. 뭘 다시 시작해요? 그 애 지우고 다시 시작하자고. 왜 저래? 어머니! 어떤 애가 나올지 모르는데 낳을 거니? 막 낳는다고 다 부모야? 너 책임질 수 있어? 어머니는 대체 왜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대체 절 뭐라고 생각하셨냐고요? 전 그동안 어머니가 저 잘 되라고 그런 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젠 모르겠네요. 제 일이고 제 아이고 제 인생이에요. 근데 왜 어머님 손 안에서 쥐락펴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저 아이 절대 못 지워요. 아이 문제만큼은 어머님이 이번엔 양보해 주세요. 당연하지. 저거 애를 어떻게 지우라는 말을 해? 몇 주를 투쟁했고 다행히도 임신한 며느리를 더는 어찌하실 순 없었는지 결국 한 발 물러나셨죠. 그럼에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절 남편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신 걸까? 우리 원장님들 맛있게 드세요. 아, 왜 이렇게 번번이 안 쏘셔도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네, 많이 드세요. 먹겠습니다. 네. 같이요. 여기도 한잔 하세요. 적당히 앉아있다가 찬수 술 많이 취하면 못 마시게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 내 옆에 앉은 정 원장하고는 찬수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안 부딪히게 잘 네가 케어하고, 그리고 찬수 옆에 앉아있는 상 원장은 우리 병원 대표 원장인 거 알지? 3, 4까지 가는 술 고래들이니까 미리 예약한 곳에 전화해서 계산해두고. 알겠지? 네. 자, 맛있게들 드세요. 네, 네. 세상에 어느 부모가 38살 자식 회식까지 따라와선 인맥 관리를 대신 해주고 있는지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도 꼴보기 싫고 어머님 아바타가 되어 멀뚱히 앉아있는 것도 싫어 자리를 피했죠. 그런데 질린다 질려. 또 따라왔어. 어떻게 가는 곳마다 따라오시냐? 박 원장님 어머니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야, 우리 엄마 대학 선배가 그러는데 박 원장님 어머니 대치동에서 그렇게 유명한 헬리콥터맘이었대. 자기 아들 명문대학 코스 밟으려고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여자 붙여가지고 성적 떨어뜨리고 그 여자친구 생기면은 쫓아가서 머리채 잡고 막 그랬대. 헐. 아니 근데 제주도 좋아. 저런 시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또 할 수가 있지? 내 말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한 것도 진짜 소름이지 않냐? 그것도 2번이나.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2번이나 이혼을 했었다니요. 그게 무슨 이혼이야. 뭐? 어머 아무렇지도 않아. 혼인신고도 안 하고 한 3달 정도 살다가 헤어졌잖아. 결혼식까지 다 했다며! 현진아, 내 인생에서 별 의미 없는 애들이야.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 여자들이랑은 왜 이혼한 거야? 어머님 때문이지. 걔네가 먼저 잘못한 거야. 엄마 앞에서 싸가지 없게 한마디 할 때마다 따박따박 대들고 소리 지르고. 지들은 밥 한 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시부모 흉이나 보고 말이야. 부모 뺑 믿고 건방지게 위아래도 없는 그런 애들이었어.
남편의 이혼 이유를 듣는데 그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더군요. 야, 니들 같으면 안 궁금하겠냐? 장안의 화제였는데 박찬수가 과연 어떤 여자랑 결혼했나?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노선을 확 바꿨네. 대박이다. 대박. 그 얘기가 그럼 그래서 나랑 결혼했어?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서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 입맛대로 휘둘릴 수 있어서? 말 조심해. 당신 걸핏하면은 뭐 휘두르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당신 지금 자격지심이야. 야, 박찬수! 야, 박찬수? 언성 낮춰? 나 소리 지르는 여자 정말 딱 질색이야. 우리 엄마도 평생 나한테 단 한 번도 소리를 안 지르는데 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이러지 말자. 이혼할 것도 아닌데 과거에 가지고 으르렁대는 거 별로야. 이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아니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혼한 주제에 총각인 척 결혼해놓고? 그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찬수가 내 아들이지만 얼마나 순하고 착하고 섬세한지 어릴 때부터 여자애들이 따라다녀서 내가 고생을 좀 했어. 너도 알잖아. 찬수가 야가 빠지지 못한 거. 애 사주 뽑을 때 여자 조심하라고 해서 그렇게 조심시켰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속상해 미치겠다. 배우자 과거야 옛날엔 난리 날 일이지. 그런데 요즘 시대엔 그런 거 문제 삼는 거 촌스러운 거 아니야? 그냥 과거 아니잖아요. 너도 남자 문제로는 할 말 없잖아. 네? 10년을 사귀고 결혼 문턱까지 갈 만큼 깊었다며. 누가 그래요? 잡아뗄 거 없어. 확실한 증인이 있으니까. 남편에게도 한 번 말한 적 없는 얘긴데 대체 어떻게 하셨지? 아, 찬수 씨? 완전 좋아. 진짜 괜찮은 남자 같아. 야, 나 이제 남자 보는 눈 좀 생겼거든? 제발 그러길 바란다. 10년을 밥해 먹여. 공부 도와줘. 오갈 데 없을 때 재워줘. 너한테 받을 거 다 받아먹곤 딴 기집애랑 결혼해서 뒤통수 친 거 생각하면 내가 다 열불이나 아직도. 와, 10년 헌신하고 헌신짝 된 거 하늘에서 불쌍하다고 찬수 씨 보내줬나 봐. 퉁치라고. 이야. 거기서 뭐 하세요? 예, 방 청소해도 되나 해서요. 아, 네. 설마 저한테 도우미 붙인 게 어머니세요? 도우미 뽑을 때도 여러 차례 면접 보고 이력서를 봤는데 우리 아들과 결혼할 여자라면 더더욱 검증 확실해야지. 우리 찬수 인생에 이혼 3번은 없어. 현진아, 고작 과거 때문에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머님, 제가 고작 찬수 씨 과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머님 때문이에요. 뭐? 찬수 씨가 38살 먹도록 사람 구실 못하고 마마보이로 사는 거, 그래서 여자들 죄다 떠나서 지금 이 지경 된 거, 그거 다 어머님 책임이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뚝소리 난다. 그래서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 아들 3번 이혼 당할지 말지는 어머님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한 거야? 뭐가? 지금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잖아. 내가 이혼한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럼 아니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당신 나랑 이혼하려는 거 그거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 정말 이혼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뱃속에 애도 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무대뽀로 나와. 그래서 당신이 달라지겠다고 나랑 약속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도대체 나보고 도대체 여기서 더 이상 뭘 어떻게 바꾸라고? 내가 뭐 어떤데? 엄마 설계 없이 못 사는 사람이잖아. 당신 잘 생각해봐. 어머님 설계대로 사는 게 행복해? 어머님 시키는 대로 이혼하고 아내한테 과거 속이고 또 이혼하고 아이도 못 보고 그래서 당신한테 남는 게 뭐야? 최소한 나랑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진심은 믿어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이번엔 당신이 선택해. 어머님이야, 아이야. 생각해 볼게. 올해는 못 기다려. 그렇게 전 이혼을 보류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라지길 바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뭘 그렇게 놀래? 갑자기 문을 여니까 그렇지. 통화 중인 거 아니었어? 끝났어. 누군데 그래? 뭐가?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하냐고. 어머님이야? 어머님과 계속 몰래 연락을 하는 듯한 남편의 모습.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었죠. 왜? 또 설계하고 계셨나 보지. 뭐야? 누구세요? 아, 설마. 여보. 여보? 사별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현진이니? 뒤에 있어? 맞선을 봤어? 대답해. 언성 낮추렴. 보는 눈 많잖니. 경박해 보인다. 이 인생의 세 번째 이혼은 없다면서요. 그랬지. 근데 네 말대로 인생이라는 게 설계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가 찬수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며. 안 그랬니? 그래, 네 말이 맞지. 어떻게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겠어. 그러니까 항상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한 법이고. 스페어 타이어요? 넌 그냥 내 아들 인생에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타이어 같은 거야. 최악이다 저 진짜. 옆에서 듣고 있는 아들은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찬수 혼자 키우면서 난 얘한테 올인했어. 부모가 자식 인생 설계해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앞길 뻥뻥 뚫린 고속도로 인생 만들어주려고 뼈와 살을 갈아 바쳤다고. 그 노력을 니까짓게 뭐라고 폄하를 해? 하긴 부모가 없는 고아가 뭘 알겠냐만. 어머니. 여러모로 우리 집안의 한참 수준 미달이지만 넌 네 분수를 알고 찬수가 너에게 가분한 상태라는 걸 고마워할 줄 안다는 점에서 특히 가산점을 줬어. 내가 백현진을 꼭 집어서 매칭시켜달라고 했다고. 머리 좋고 성장 가능성 있고 며느리로서 순정할 줄 알아서 좋았는데 정말 실망이다, 현진아. 현진아, 대체 왜 넌 자아가 있니? 찬수 버리고 도망친 대학병원 원장 딸, 로펌 회사 딸하고 왜 똑같이 굴어? 여러 말 안 하마. 별 되지도 않는 협박하면서 우리 애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이혼해서 아이는 네가 키우렴.
찬수 앞길 망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손주를 포기할 수 대박. 있어? 빨리 벗어나세요. 빨리 나와야지. 무섭다. 나와야지. 널 믿은 내가 등신이다. 이 쪼다 같은 새끼.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맞아. 어떻게 네 자식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맞선을 보러 나가? 그러게 왜 우리 엄마한테 협박을 하고 그래? 뭐? 당신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 모르나 본데 그런 거에 꿈쩍했음. 내가 2번이나 이혼을 했을까? 야. 그러니까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얌전하게 튀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살아왔으면 당신 지금쯤 변호사가 되었을 거고 난 마음 편하게 아빠가 됐을 거야. 하라는 대로만 살아왔으면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로웠을 거라고. 너 진짜 왜 이러고 사니?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우리 엄마 설계자 여사가 짜놓은 로드맵대로만 살아가면 나 만사 땡큐야. S대 의대를 가라고 해서 갔고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가 됐어. 아파트도 가졌고 그리고 평생 걱정 없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이 인생을 마다할 이유가 있어? 어디까지나 당신이 경로 이탈을 해서 잘못된 거야. 그리고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이건. 재산이건 위자료건 생각도 하지 마. 당신 이럴 거면 어머니랑 아이랑 선택하라고 했을 때 왜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야? 엄마한텐 다 플랜이 있을 테니까. 헬리콥터맘 시어머니와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남편. 어리석게도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가 오히려 아이와 함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혼당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제가 문제였던 걸까요? 전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